내부자들,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우아한 세계, 범죄도시,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황해, 범죄와의 전쟁, 사우나도 같이 가고. 이 개새끼야, 다 했어. 아저씨,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새끼야. 달콤한 인생 등등.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2000년 이후 한국은 느와르 전성시대라고 해도 될 만큼 남자들의 가슴을 끌어오르게 하는 수많은 명작들이 탄생하였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원탑을 뽑아보자면 단연 이 작품 신세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개봉한 신세계는 무려 10년이 지난 영화임에도 촌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었고 주연, 조연 할 것 없이 모두 미친 연기력을 보여주며 지금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해도 1000만 관객은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 레전드 작품이었죠. 특히 경찰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내치지 못했던 정청과 이자성의 뜨거운 우정은 우리들의 눈물샘을 자극하였는데요. 그와 함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결말로 현재 많은 팬들은 신세계 후속편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편이 개봉한 이후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신세계2가 제작된다는 루머가 무성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제작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만큼 이제는 신세계2에 대한 미련을 버릴 때도 된 것 같은데 지난 7월 1일 신세계의 박훈정 감독이 절대 나올 것 같지 않던 신세계2가 확실하게 나올 것이라 못 박아 말하며 다시 한번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 사정에 의해 신세계2가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왜 10년이 된 지금에서야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세계 개봉 이후 돌았던 속편 제작 떡밥들을 모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무비트립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신세계가 관객들에게 성공적으로 공개됐을 무렵 박훈정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신세계가 무간도처럼 시리즈로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영화 무간도는 2000년대 홍콩 느와르의 대명사로 당시 쇠퇴해 가던 홍콩 영화계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 레전드 느와르 시리즈죠. 이 무간도가 대단한 건 신세계에 나오는 언더커버 스파이의 이야기를 미친 듯이 잘 다뤘다는 점부터 속편까지 모두 성공했다는 건데 이번 신세계가 무간도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건 이 세 남자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보여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 박훈정 감독은 이번 영화가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 속편 제작이 결정될 것이라며 적극적이면서도 동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박훈정 감독 역시 간절하게 속편 제작을 원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영화 개봉 3달 후쯤 이중구 역을 맡은 박성웅도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세윤이 후속편에 대해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는데요. 이미 감독은 시나리오를 3편까지 전부 써놓았으며 이번에 나온 것은 그것들 중 2번째 편이다. 속편은 첫 번째 시나리오로 만들어질 거고 내용은 얘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일 거다 라며 현재 감독이 꽤나 진지하게 속편 제작을 고려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죠. 그리고 결국 최종 스코어 468만 관객, 이 영화가 청불인 것과 무려 10년 전 영화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거의 오늘날 1000만 관객 수준이 맞먹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것과 다름없었는데요. 때문에 많은 팬들은 신세계를 재탕, 3탕하면서 속편 제작 소식을 간절하게 바랐죠. 그 결과 마치 우리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한 듯 2014년 하반기에 촬영이 들어갈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되며 신세계2는 머지않아 우리를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하지만 왜인지 정작 2014년 하반기가 되어서도 신세계2를 촬영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감독은 최민식을 주연으로 하는 영화 대호의 촬영을 들어가면서 결국 신세계2는 소리 소문 없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박성웅이 밝히길 신세계 후속편 제작 조건은 1편 출연진이 전부 복귀하는 조건이었는데 이들이 이 영화를 통해 워낙 큰 성공을 하다 보니 이 배우들과 감독의 스케줄을 맞추지 못해 찍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전했죠. 하지만 여전히 신세계 2편은 제작 예정에 있으며 오히려 배우들의 나이가 드는 것은 상관없다. 요즘 CG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느냐 라며 신세계 2편 제작에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박훈정 감독의 차기작 대호가 아쉬운 성적을 기록한 탓인지 그로부터 몇 년간 신세계 프로젝트에 관한 소식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대로 무산되는 듯 싶었는데요. 그때 박훈정 감독이 금월이라는 영화사를 설립해 첫 프로젝트로 기대될 만한 영화를 찍는다고 밝히며 많은 팬들은
드디어 신세계 2구나 했지만 그 영화는 정작 낙원의 밤이었죠. 그러다 2018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신세계 2 촬영에 들어갔다는 루머가 떠돌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 박훈정 감독은 신세계 2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밝히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제 입장은 한결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못 하는 거고 신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 배급사인 뉴와 관련 이야기는 계속 나누고는 있으나 아무것도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사실상 신세계2의 제작이 힘들 것임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2편이 제작된다면 그 내용은 이들의 아예 첫 시작점의 이야기를 다룰 것이라 하며 신세계2가 제작된다고 확신할 순 없지만 기회가 되면 무조건 제작할 것이라는 희망 고문을 하였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 이후로 VIP, 마녀, 귀공자를 찍으며 현재까지 신세계2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다시 진행된 인터뷰에 따르면 신세계 판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영화 제작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죠. 거기다 올해 3월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박성웅은 신세계2가 사실상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신세계가 지금까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건 미친 연기력을 보여준 최민식, 황정민, 이정재, 박성웅 등 짱짱한 라인업 덕분이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이들의 몸값이 배는 올랐고 또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 스타가 된 만큼 몸값이 장난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에 따라 4명의 스케줄을 맞추기가 전보다 더욱 힘들어졌다며 1편의 개봉 이후 10년간 속편 제작 소식만 무성했던 신세계2는 우리들의 기억 속으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박훈정 감독은 또다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신세계 1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속편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오고 있으며 언젠가는 나온다며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이었죠. 신세계 2편이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긴 하나 바로 앞에서 배우 박성웅이 이야기했듯 이정재의 몸값이 너무나도 올라버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러자 박성훈 감독은 신세계 속편은 과거부터 이정재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다며 이자성이 좀 더 중년 느낌이 나도 좋지 않을까, 멋지게 나이 들었을 때 해도 괜찮겠다라며 그의 출연 가능성이 꽤나 높음을 이야기했죠. 또 이정재를 비롯한 출연진들의 미친 몸값, 스케줄 등 현실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투자사에서 고민할 부분이죠. 신세계2 꼭 나옵니다. 라며 드디어 10년 만에 신세계2 제작 소식을 확정지었습니다. 추가로 상업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서 흥행 성적에는 늘 부담이 있고 어지간하면 제작비를 많이 쓰지 않고 영화를 촬영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관련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아마 이번 신세계2의 촬영을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어린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는 현재 마블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거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CG를 사용해야 할 텐데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10년에 걸친 신세계의 속편 제작 소식이 결국에는 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감독의 오피셜과 함께 막을 내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럼 과연 신세계2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박훈정 감독 피셜 신세계2 제작이 확정된 만큼 과연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그리고 있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1편에서 이자성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강 과장은 죽었고 정청을 담궈버리려 했던 이중구 역시 죽었고 이자성의 유일한 동료이자 선배이자 친구인 정청 역시 사망하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스토리가 그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다만 이번 제작 오피셜이 공개되기 이전 무릎팍도사 박성훈 편에서는 어느 정도 내용이 공개되었었는데요. 이번 신세계는 신세계 3부작의 두 번째 이야기였으며 속편이 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마지막 쿠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정청과 이자성의 이 산뜻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간 워낙 많은 인터뷰가 오가다 보니 현재 예상되는 스토리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박훈정 감독 피셜 나올 만한 스토리에 대해 몇 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정청, 이자성, 이중구 등 이들이 어떻게 골드문의 중심부까지 올라오게 됐는지를 보여준다. 박훈정 감독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 이전 신세계가 3편의 프로젝트 중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하는 만큼 이번에 제작될 2편에서는 그중 첫 번째 이야기, 그들의 과거를 다룰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이든 배우들이 어린 배역을 하는 것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요즘 마블에서는 나이든 배우들을 CG를 통해 주름을 없애는 등의 기술로 그들의 어렸을 적 모습을 영화
영화에 담고 있죠. 아마 박훈정 감독이 제작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추가로 한 것을 보면 그 역시 이러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 기술을 사용하여 영화가 제작된다면 이자성이 어쩌다 골드문의 스파이가 되었는지, 어떻게 정청의 신뢰를 받고 그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골드문의 수장이 된 이자성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최근에 공개된 박훈정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지금까지 이정재와 신세계2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고 그가 나이가 든 모습으로 등장하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앞서 말한 첫 번째 시나리오처럼 CG를 통해 과거 이야기를 다룰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자성의 미래 이야기를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1편이 성공하고 난 뒤 제작진은 영화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에필로그 영상을 공개했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비가 내리는 어느 작은 동네 파출소에 마동석이 찾아와 류승범을 찾는 장면이 그려졌는데요. 그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마치 강 과장이 이자성을 영입했을 때를 떠올리게 하였죠. 또 영화의 개봉 이후 공개된 대본집을 보면 마동석이 맡을 역할로 보이는 조 과장이 강 과장의 빈소를 찾아온 듯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국장실에 찾아가 어떻게든 골드문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 방법 역시 가지고 있다고 전했죠. 아마 이 장면 다음으로 류승범에게 찾아가 다시 한번 그에게 골드문의 언더커버가 되라고 하는 듯 보이는데요. 아마 이후 시간이 흘러 류승범은 이자성의 측근이 되고 이자성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길을 걷고 있는 류승범을 보며 내적 갈등을 하는 것이 신세계2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세계 1편이 개봉한 이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에 이들의 과거 이야기를 다뤄도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영화적 자연스러움과 그들의 미래 이야기를 그리는 건 역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박훈정 감독이 지금까지 그려왔던 신세계 시나리오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신세계2는 언제쯤이 되면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2013년 탄생한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레전드 느와르 영화 신세계는 정청과 이자성의 뜨거운 우정, 그러면서도 정청을 치라는 경찰의 압박을 받는 이자성의 복잡한 내면을 그려내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게다가 이중구 같은 매력적인 조연의 출연으로 정말 어느 하나 빼놓을 것이 없는 완벽한 영화였죠. 그러한 탓에 10년이 넘도록 팬들은 신세계의 속편 제작을 바라오고 있었는데요. 이전까지는 야속하게도 속편 제작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며 애가 탔지만 지난 7월 1일에는 박훈정 감독이 오피셜로 확실하게 속편이 제작된다는 소식을 밝히며 현재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신세계2가 어서 하루빨리 우리들에게 찾아오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